안녕하세요, 조계울입니다. 오늘은요 4월 분양 선별단지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영상 1탄입니다. 바로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다루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뽑았어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미분양 나라. 그리고 부제는 서울 촌놈이 바라본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뭐 제목을 대구 범어 아이파크 미분양 나라 이렇게 한 거냐, 뭐 악담은 아니고요. 사실 이겁니다. 한 줄 평일 수도 있는데요. 미분양 나면 내가 산다. 만약에 정말로 범어 아이파크가 미분양이 난다면 아마 저는 그날 아침에 KTX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범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분양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미분양 나면 전 갑니다. 서울 촌놈이 대구 분양을 얘기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는요, 서울 촌놈이잖아요. 대구 잘 모릅니다. 대구를 제 인생에서 가본 적은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 좀 알아보려고 간 적도 있어서, 그런데 다 합해봐야 10번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얘기하는 이유는 분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지역에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주관적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왜냐면 내가 살던 동네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동안 쌓였던 주관적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촌놈인 제가 이제 대구를 보게 되면 좀 객관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데다가 대구에 오히려 너무나 디테일한 TMI라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적인 걸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가 수도권 카페가 맞아요. 수도권 중심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게시판 보시면 지방 게시판이 있고요. 대구 구미하고 붙어있긴 한데 대구 게시판 있습니다. 대구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구 소식들 올라와요. 대구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좀 심각하죠 대구, 그런 근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구 게시판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대구 분양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번에 저희가 분양가 중개 시즌2 부제가 붙죠.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입니다. 즉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단지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대구 범어 아이파크가 그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범어 아이파크를 갖다가 선별 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범어 아이파크를 다루는 많은 기사들도 있고 뭐 동영상도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적인 투자 가치에 대해서 범어 아이파크, 범팍이라고 저는 그냥 부르고 싶은데 범팍의 핵심적인 투자 가치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디테일한 것도 어느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선별단지로 범어 아이파크가 왜 선정됐느냐,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입니다. 첫 번째, 대단지입니다. 범어 아이파크 보면은 400여 세대 분양인데 왜 대단지냐, 범어 아이파크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인데 수원구민 운동장역에서 가깝죠. 들어가 보시면 분양 예정 범어 아이파크 1차 24년 8월 예정, 입주 예정입니다. 이거는 448세대가 맞는데 바로 그 옆에 범어 아이파크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범어 아이파크 2차는 내년 초반쯤에 역시나 분양할 것 같은데 두 단지를 합치면은 약 930여 세대입니다. 따라서 한 블록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를 보면 여러 블록을 갖다가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대규모로 이제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단지가 합하면 930여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중소규모 단지는 아니다. 나름 대규모 단지라고 평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뭐 대구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범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구에서 수성구 하면요, 서울에서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서울에서 강남 서초를 살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 어디 살아면 나 강남 살아, 나 서초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너 대치, 나 압구정, 나 반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범어가 그런 겁니다. 대구에서. 즉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수성구는 이제 서울 촌놈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수성구 안에서도 범어가 가지는 의미는 서울에서 강남 서초의 압구정, 반포 혹은 뭐 대치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역 핵심 단지라는 성격에도 범팍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역세권 단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4월 선별 단지들은 대부분 역세권 아파트들이거든요. 범팍의 경우도 대구 2호선과 3호선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잠시 다시 보시면요, 여기가 범어 아이파크거든요. 조금 축소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 3호선이죠. 대구 3호선이고요. 대구 2호선 범어역과 가깝습니다. 멀어 보이는데 거리 제기를 보시면 사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은 제일 필요가 없는 게 100m, 그냥 엎어지면 코다 할 때. 범어역에서는요, 범어역 출구로
부터 직선거리로 약 800m 정도, 도보로 10분 조금 더 걸리는, 뭐 빠른 걸음이신 분은 뭐 10분 안에 돌파하실 수도 있겠죠. 즉 현재로 봤을 때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대구에 4호선이 예정돼 있어요. 단순 예정이 아니라 이미 승인도 났고요, 국가철도계에서 승인이 났고, 제가 알기로는 26년 내후년이 있죠, 착공해서 30년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호선이 역시나 범팍을 지나가게 됩니다. 범팍 앞이 4호선의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간단히 보면요, 요겁니다. 이게 4호선 계획인데 보시면 여기죠, 수성구민운동장역, 여기에 범팍이 있죠. 따라서 범팍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더블 역세권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30년 개통 예정인 4호선에 역시나 이용 가능한, 즉 30년이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단지, 그 다음에 지역 핵심 단지, 역세권 단지가 왜 중요하냐, 요것 때문입니다.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단지다. 사실 현재 대구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전국 6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 가운데 공식적으로 대구의 미분양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구 분양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가져오는 요소가 대단지, 핵심 지구의 대단지, 더군다나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갖추고 있는 단지라는 얘기죠. 범팍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범팍의 미래 투자 가치까지 얘기하면서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팍을 4월 분양 예정 단지 중에 선별단지로 설정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방 경직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에 속합니다. 뭐냐, 일단 지역 관심도가 높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분양 물량 중에는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어요, 범팍이. 그런 의미에서도 필수 단지고, 두 번째로 기타 화제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지금 미분양 시장으로, 특히 대구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론 안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미분양 상황 속에서의 분양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따른 화제성이 상당히 있는 단지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의 선별단지 1탄으로 준비한 단지가 바로 범팍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1개 단지를 갖다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준비하는 와중에 3월 29일 날 공고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4월 11일에 1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팍이 1탄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범어를 다룬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왜 범팍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왜 돈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방 경직성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부제를 붙여놨는데요. 압구정 현대와 3개 주공이 다른 이유. 이게 뭐냐면요, 핵심 지역의 대규모 역세권 단지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핵심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그 지역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분들이 그곳에 산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런 핵심 아파트들은요, 그곳의 자가 소유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상위계층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고 얘기하지만, 광역권이든 서울이든 그 지역권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위치하는 자가 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방 경직이 갖춰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압구정 현대와 3개 중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 얘기 잠깐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얼마 안 된 뉴스입니다. 서울 뉴스인데, 공사비 급등의 재건축 난리인데 한 방에 35억 뛴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입니다. 245제곱미터 공급 면적 기준 80평형이요, 얼마 전에 11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4,300에 거래가 된 건데요, 빌딩이 아닙니다. 자, 이 아파트 해당 면적 직전 거래가는요, 2021년에 80억 원이었습니다. 21년 4월에 80억에 팔렸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115억에 35억이 올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직전 거래가예요. 직전 거래가. 즉 3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3년, 지난 3년 어떤 시기였죠? 올랐었죠. 21년도까지. 그러다가 22년, 23년도에 침체하게 됩니다. 즉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압구정 현대에선 거래가 없습니다. 안 파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자산을 어느 정도 소유한 분들은, 이렇게 지역 핵심 지역의 소유자들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안 팔면 돼요, 떨어졌을 때. 그러다가 이번에 판 거죠.
한 방에 35억이 떴습니다. 3년 만에. 자, 반면에 똑같은 시기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역시나 올해 초 얼마 안 된 뉴스입니다. 6억 집이 어떻게 2억이나 빠져? 영끌족 곡소리 퍼지는 이곳. 다름이 아니라 노동항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그 중에서도 정확히는 상계주공에 대한 얘기죠.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뉴스를 탔지만은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서 6억 5천 정도, 6억 5천이 49제곱미터 10평대 후반입니다. 뭐 19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9평 정도 되는 게 최대 6.5억에서 7억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게 22년 이후로 압구정 현대와 다르게 지난 3년간 떨어져서 어디까지? 4.5억까지 대략 30% 정도가 빠졌죠. 이게 압구정 현대와 상계주공의 차이입니다. 즉 하방 경직성을 갖추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 아파트의 투자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건축 이슈는 압구정 현대도 있고 상계주공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압구정 현대에 비해서는 자산이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투자 소유들이 바꿔치기를 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 압구정 현대는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35억이 떼버렸는데 상계주공은 30%가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런데 범팍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핵심 지역, 수성구의 범어고 나름 대단지로 볼 수 있고요. 교육이나 교통환경 당연히 좋죠. 범어니까요. 따라서 범팍 같은 경우는 이런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는 단지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에서는 역설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미분양 시기일수록 오히려 핵심 지역, 핵심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바로 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해야 된다. 할만하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만약 범팍이 들어간다. 도저히 갈 데가 없습니다. 압구정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강남 서초에 있는 대부분 핵심 아파트들의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더 좋은 갈 데가 없다. 따라서 범팍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 현재의 미분양 상황에서도 가치가 좋을 뿐더러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범팍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미분양 사태 벌어지고 있는 대구에서 하방 경직성 때문에 범팍이 투자 가치가 좋은 거냐? 아닙니다. 미래 가치가 있어야죠. 단지 지금 안 내려가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미래 올라줘야 되잖아요. 자,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범팍이요, 랜드마크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범팍 주변을 보면요, 최근에 범어동의 서울촌님이 제가 보기에도 랜드마크 같다, 혹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범팍의 위치는요, 그 랜드마크들을 그대로 따라갈 만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어디까지 범위를 올지 모르겠지만 수성 구민운동장역 그 주변에서는 아마 지금 당장은 랜드마크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령 추후에 더 좋은 단지들이 주변에 들어와서 랜드마크 자리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팍은 만약 주변에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이게 서울 촌놈이 바라보는 대구 분양시장에 대한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당 3천 가는 시간보다 3천에서 1억 가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핵심과 비핵심 지역 갭이 확대된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 강남 서초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가 평당 분양가가 3천이 넘은 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 정도입니다. 리만 사태로 여러분은 2008년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분양가가 쫙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반포 자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국평 기준으로 3천을 넘어서는 평당 3,1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리먼 사태 바로 직후였고요. 그때 3천을 넘었는데 지금 서울 분양가 어떠냐? 분양가를 떠나서 좀 전에 압구정 현대 보셨죠? 평당 가격이 1억 4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미안 퍼스티지, 지난번 저희가 1화에서 다뤘었죠. 걔가 지금 35억에 36억이에요. 대략 평당 1억 2천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3천에서 1억 가는데 서울 강남 기준으로는요, 대략 1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고 1억이 넘은 거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즉 정확히는 15년이 아니라 대략 10여 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3천까지 가는 시간보다 3천에서 평당 1억 가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렸어요. 이번에 범팍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대략 평당 3천 정도거든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단순하게 지금 3천이 비싸다 싸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핵심과 비핵심 지역 갭이 확대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가 대략 평당 1억이라고 쳤을 때, 그럼 서울의 기타 지역, 아무리 강북 지역에서 날고 뛰는 아파트라도 구평 기준으로 아주 일부 대장 제외하고는요,
대략 10억 초중반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국평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10억 초중반선이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강남 서초의 국평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미안이라든가 자이라든가 뭐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죠. 대략 평당 1억 선입니다. 즉 대략 3대 1 차이가 나요. 이거는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 강남 유해지역 A급 아파트가 국평 1억이었다 치면 강남은 3억이었단 말이에요. 갭 차이가 얼마죠? 2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자 3억과 1억 2억 차이였던 게요 30억과 10억 즉 20억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비율은 똑같아요. 1대3. 근데 갭 차이가 2억에서 20억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갭 차이입니다. 그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마 대구도 비껴가지는 않을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레미안 퍼스트지나 반포자이가 분양될 당시에도 고분양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10억의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35억 가고 있거든요. 물론 대구가 강남과 똑같은 길을 걸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고요. 특히나 요거 갭이 확대된다. 이건 확실하게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저는 범팍이 현재 기준에서도 아주 고분양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범팍에 들어가는 게 추후 벌어질, 즉 미래죠.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이 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현재 가치로 보면요, 범팍의 경우에 대구 미분양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미래의 가치로 봤을 때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의 갭이 확대될 미래를 봤을 때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은 이제 대구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서울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수성구 쪽 아파트들과 기타 지금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는 쪽 아파트들의 가격 비율이라든가 이거 보시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갭은 더 확대가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수성구 쪽 아파트들과 여타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추후에 상승기 때 더 벌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시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부수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남 서초를 치고 올라오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여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이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올 지역들이 있는데, 물론 대구도 치고 올라올 신흥 택지지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촌놈이 제가 보기에는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 지역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자체가 규모가 서울과 다르게 서울은 당연히 작죠. 이게 있는데다가 개발할 그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 예를 들면 용산이나 강남 초초에 개발될 때 강남처럼 핵심 지역으로 만들어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등학교 때 배운 바로는 대구가 분지고 그렇게 뭐 평탄한 쪽이 많지 않다 뭐 이걸 동원까지 안 해도 지금 현재 수성구를 대체할 만한 핵심 지역이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핵심 지역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갭이 확대되는 거는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정확히 모르죠. 저 서울 촌놈입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범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제가 겪었던 서울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 특히나 뭐 강남의 상황과 지금 수성구의 상황은 비슷한 것 같고요. 범팍의 이치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과거 고분양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분양했던 반포자이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투자 배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면 된다. 좀 무책임한가요?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범팍의 이번 분양가는 제 생각에는 쌉니다.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로 저희가 수도권 분양을 다루다 보니까 수도권은 지금 뭐 웬만하면 평당 분양가 3천 넘는 거 우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수성 범원대 평당 3,500 정도 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것 이외에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객관적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와의 비교겠죠. 범어 아이파크 아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이제 분양자 아파트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를 쳐보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당연히 뜨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이 있는데요. 유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 분양도 여기저기 하고 있는 단지죠. 보시면요, 매매를 보시면 대략 호가는 지금 10억 선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렇고 실거래가를 보시면 최근에 이루어진 게 8억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570대 되고 2006년 단지입니다.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략 20년 가까이 돼가는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그래도 8억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봤고요. 바로 건너편 쪽으로 수성구미 운동장을 갔다가 넘어가서 바로 건너편에는
버머 에일리넷들이 있습니다. 에일리넷들도 노래수는 이름이 좀 예쁘죠. 예, 최근에 여기저기 역시나 분양을 했던 단지고요. 예, 얘는 21년도 면적은 109, 112, 32평이겠죠. 9억 6천, 10억, 9억 6천, 9억 8천 이런 식으로 호가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시면 올해 초반에 9억 500 정도까지, 또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 대략 9억 선에서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바로 주변에 있는 단지들 보시면 구축과 신축이 8억에서 9억 선이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라든가 버머 에일리넷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곳도 있고 그 브랜드도 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만한 곳들이 좀 더 많아요. 버머역까지도 약 800m라고 그랬잖아요. 도보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버머역 주변에 지금 좀 조사했던 랜드마크라고 하는 데가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송 버머 W 보시면은 23년 12월 15일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얘 같은 경우에 114, 115 주력 평형이 32평 같은데 주상복합인 것 같고요. 매매 보시면은 지금 호가는 11억 선에서 층수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3억, 12억, 14억까지 11억 선에서 14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얘는 실거래가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분양권 전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7억 선도 있고 뭐 11억 선도 있어요. 예, 대략 제가 보기에는 호가 기준 봤을 때 한 11억에서 12억 선 아주 고층 괜찮은 거 빼놓고는 뭐 12억 선, 11억, 12억 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두산 이베더 제니스 얘도 지금 버머역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얘도 랜드마크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그렇고 2009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는데요. 얘는 평형이 좀 큰 놈들이라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요. 일단 실거래가는 163제곱미터 129 전용이니까 대략 40평 좀 안 되겠네요. 14억, 17억, 뭐 16억, 15억 선.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평인데 15억 정도 되면 대략 4천 좀 안 되는 평당 가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3천이 조금 넘는데 분양가가, 두산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대략 4천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머 롯데캐슬이 역시 버머역 근처에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9년 준공인데 전체 면적 84제곱미터는 지금 전세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시세 실거래가를 보면 작년 하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넘어갈 때 대략 9억 선에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범파기 송구민운동장 옆에 분양을 하는데 주변 노르웨이 에일리넷들이 얘 같은 경우는 구축인데 대략 8억 선, 얘는 신축 축에 들어가죠. 대략 9억 선. 버머역 근처로 가지만 그보다 좀 더 올라간다. 버머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구축 2009년이니까 대략 15년 돼가는 아파트인데 대략 9억 선. 그러니까 8억, 9억, 9억 정도고, 버머 W하고 두산 이베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입주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조금 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단지보다는 평당가가 비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데 얘도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고 대략 10억에서 11억 선 사이에 호가는 있고요. 실거래가는 얘는 좀 거래가 많네요. 작년에 8억부터 9억 10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다.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범팍의 분양가는요, 주변의 구축 보다는 조금 높고 주변의 신축 가격에 유사하다. 5년 이내 신축 가격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죠. 그럼 주변 가격보다 싸면 당연히 좋겠지만 주변 가격보다 비싸도 나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양가가 합리적인 분양가인가?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 서초 기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범팍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무료고요. 옵션 같은 것들이 좀 고급화돼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대략 제가 보기에는 5천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 주변 최근 신축보다는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범팍의 분양가는 비싼 건 아니다, 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분석할 때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뭐 몇십만 원 갖고 차이 갖고 따져봐야 의미는 없고요. 뭐냐, 이 차가 더 싸게 나올까? 궁전 맨션은.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이걸 찾아보다가 요걸 봤어요. 버머 아이파크가 여기 들어서는데 주변의 시세를 갖다 보다 보니까 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궁전 맨션 아파트란 거. 왜 얘가 관심 왔냐면 바로 역세권이에요. 버머에서도 가깝고 딱 봐도 넓어요. 근데 8.5억이래요. 그게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88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았더니 역시나 재건축 추진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까지 본 것 같은데 얘가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사실 높을 것 같아요. 추후에 만약 재건축이 된다면 위치 자체가 근데 얘가 바로 범팍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추후에 분양을 하겠죠. 그리고 좀 전에 2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어 아이파크 2차 내년 초반이라는 거는 올해 아마 하반기 때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그널 나올 거고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분양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간단합니다. 범팍 2차 내년 초반에 분양할 것 같은데 얘가 더 싸게 나올까? 지금 1차보다. 두 번째, 궁전맨션 옆에 붙어있는데 제가 보기엔 얘가 뭐 추후에 재건축이 되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 얘 분양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 좋은 시기 나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범팍 1차의 분양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요, 아까 뭐 교통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호재가 좀 있어야 좋은데 확정된 대구 4호선이 바로 앞에 들어옵니다. 30년 개통 예정. 어떤 분은 뭐 지금 24년이니까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부동산에서 5, 6년은요 중기입니다. 여러 번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먼 얘기 아닙니다. GTX B하고 C도 28년, 30년 개통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호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주변 매매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확장이 무료고요. 발코니. 그 다음에 옵션이 독일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해요. 백화 샷인가? 랑 또 이건 창호에서 만드는 마루, 그 다음에 뭐 중문이죠. 삼연동 중문 같은 게 전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국 무슨 회사의 그 수전과 뭐 유명한 회사입니다. 홀린인가? 유명한 회사 거 그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세이브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확장 옵션으로 거의 1억까지 때려박는 단지들 사실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좋다. 또 이런 전체를 갖다가 해봤을 때 사실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를 고려해봤을 때도 범팍 1차의 분양가는 비싸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분야별 평가를 해보자면요. 교육은 범어입니다. 그냥 범어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범어가 범어겠죠. A뿔이라고 봅니다. 교통, 현재 더블 역세권이고 추후 2036년 4호선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건 당연히 대구에서 A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 뭐 교육과 똑같죠. 범어가 범어하겠죠. 주변에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겠죠. 대구에서 가려고 하는 곳들 다 있다. 주변에 공원 같은 것도 있죠. 딱 보셔도 녹지가 있어요. 수원구민 운동장도 있고 대구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주변 이런 환경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편의성 같은 거는 역시나 A뿔 이렇게 볼 것 같고요. 평면구조와 동호수는 조금 많이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평면구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떴으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분양받았을 때 평면구조라든가 동호수, 즉 층 같은 거, 조망 많이 따지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죠. 어떤 단지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강변에 들어서요. 근데 분양을 하는데 어떤 타입의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타입의 한강을 바라볼 수가 없어. 이때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팍은 그게 아니잖아요. 재건축해서 들어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400세대가 넘는 것 중에 일반 분양은 14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괜찮은 건 이미 조합원들이 가지고 버렸습니다. 따라서 평면 구조와 동호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건축된 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건 따질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뭐냐면 내부적으로 생활할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요소지 투자 요소는 아닙니다. 이런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에 있어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지 전체적인 입지가 중요해요.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사시는 건 건물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속해 있는 땅을 사신다 보면 되고요.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받을 때 평면 구조와 동호수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84형 A형, B형, C형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저층만 있는 것도 있고 고층까지 있는 물량도 있다고 하는데 평면 구조라든가 이런 거 따지시기보다는 만약 여기 청약하신다면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청약 당첨 가능성이 많을까? 경쟁률이 낮을까? 이거 따져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일반 분양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평면 구조 좋은 거, 조망 좋은 거 갖다가 당첨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파트들, 핵심 지역의 이런 아파트들은요.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도요 저층이 있고요. 서울 강남 서초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평면도 쉐신 데들 많습니다. 그래도 비싸게 팔립니다. 중요한 건 개별 호가 아니라 그 단지고 그 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실 때 평면 구조나 동호수보다는 당첨 확률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로는 제가 비록 뭐 평면 구조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 옵션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발코니
확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과 일반 물량의 차이가 없어요. 옵션이 이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합원 물량과 똑같은 옵션들이 제공돼요. 기본 옵션으로. 그래서 뭐 백화 창호인가 하여튼 독일 창호, 고급 창호입니다. 뭐 미국 콜린의 뭐 수전이라든가 독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창호도 여러분 뭐 KCC와 LG 등과 하지만 이건도 상당히 고급화된 브랜드로 괜찮습니다. 광풍 마루라든가 아니면 뭐 삼연동 뭐 중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분양가가 좀 싼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에어컨이 선택 옵션입니다. 에어컨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540만 원 정도의 유상 옵션으로 유일하게 옵션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대구 지역 분양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대구 분들은 평소에 뜨거운 거 잘 견디기 때문에 야, 안 달려면 달지 마 이건가요?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넣어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스템 에어컨만 기본 옵션에서는 유상 옵션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기본 옵션이고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요즘 시스템 에어컨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넣어주지. 가격이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에어컨은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뭐 중규모 단지들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들어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같은 거,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랑 뭐 옥상 쪽에 하겠죠. 스카이 라운지인 거 보니까 스카이 라운지, 피트니스 있고요.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규모 단지잖아요. 뭐 옆에 2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합해서 대단지지만 블록별로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500여 세대가 안 되는 중규모 단지로서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추고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수도권에 있는 뭐 대단지,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2000세대, 3000세대의 대단지가 갖는 그런 커뮤니티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규모의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A뿔인데 이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단지 규모에 맞는 거는 다 들어가 있지만 대규모 단지와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는 세대당 1.7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 대형 평형들로 다 구성되어 있으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뭐 대형 평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1.7대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세대별 창고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A뿔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체가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규모의 아파트가 갖춰야 될 거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차라든가 뭐 창고 같은 거 뭐 괜찮기 때문에 A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분양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요. 제가 보기엔 쌉니다. 개인적이니까 욕하셔도 돼요. 싼데 급합니다. 뭐냐? 후분양 단지입니다.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잔금이 마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이제 분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범파 A뿔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가치 평가. 분양별 평가보다 더 중요하죠. 정말로 이런 것들 보실 때 투자평가가 있느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범파의 추후 시세는 주변에 들어오는 랜드마크를 그대로 따라갈 만한 아파트다. 아까 보셨던 입지라든가 이거 보셨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랜드마크, 그게 지금 랜드마크로 얘기된다고 하는 더머 W든 제가 보기에는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궁전 맨션 자리든 거기 어떤 것들이 들어오든 그걸 그대로 따라갈 만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당 3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을 떠올려 보면 15년 전인데 현재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이 3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핵심 지역과 비핵심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수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범어라고 하는 핵심 지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높습니다. 따라서 갭의 확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 봤을 때 이 현재 평당 3천의 의미는 그렇게 비싼 투자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1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추후 지금의 시장이 다시 변화를 겪을 때 현실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고려하더라도요. 자, 만에 하나 범파기 미분양이 난다면 제가 1화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죠.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연하게도 비슷해요.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 퍼스티지 자이 3천이 갓 넘었을 시기에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분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범팍 주변에 지금 최근 들어서 오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수성구 주변에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들도 비슷하겠지만 범팍도 당연히 이러한 자리, 대구에서 이러한 지위를 차지할 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범어 아이파크요. 4월 11일 날 일순입니다. 3월 29일 날 공고가 났기 때문에 좀 전에 홈피 들어가 보셨죠? 보여드렸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공고문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143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OP 30세대는 따로 분양이고요. 수성구미 운동장역과 범어역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트리플 역세권 간단히 잠깐 한번 볼까요? 서울에도 트리플 역세권이 있는데요. 좀 전에 계속 나왔던 아파트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 37억 부평 기준 9호선 터미널역, 3호선 터미널역, 7호선 터미널역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알죠. 여기 살았었고 하기 때문에 좀 아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머 아이파크, 범팍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위치를 대구에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트리플 역세권 뭐가 중요하냐. 사실 이런 핵심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역은 필요합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사시는 분들도 애들 빼놓고는 지하철 거의 이용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하냐? 일종의 인정마크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인증마크죠. 그 인증마크를 갖다가 범팍은 아마 지금 2개 달고 있는데 3개를 달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는 올해입니다. 24년 10월. 그래서 잔금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먼저 분양가는 10억 선, 저축은 9억 5천, 그 다음에 고축은 10억 5천 사이인데 대략 10억 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옵션, 기본 옵션이 무상입니다. 에어컨이 빠져서 좀 아쉬운데 여하튼 이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평입니다. 4월 KTX 타고 싶다입니다. 정말 미분양이 난다면 오랜만에 정말로 대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분양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청약하시는 저희 대구 회원님들께서는 좋은 코스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록 타고 가고 싶지만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사항이 있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대구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처음에 범어 1동에 이게 들어서는데 보니까 범어 1동 옆이 2동이 아니고 범어 1동, 2동, 3동, 4동 왜 이런 식이지? 이제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 광고 드릴 건 100만원 부동산 카페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개설합니다. 이번에 분양가 시즌2를 갖다가 하면서 오늘 범어 아이파크 얘기도 보시면 실제로 투자할 만한 돈이 되는 단지들을 갖다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분양뿐만 아니라 미분양 단지들 소개해 드린다고 했죠. 1화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사실 이번에 범팍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과 다르게 먼저 지금 이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4화인데 3화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갖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특히나 미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조건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4월에 주요 분양 예정 단지도 언제 공고가 올라올지가 여러분이 일일이 답합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 계속 올려드릴 공식 단톡방, 아르님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공식 단톡방을 개설을 하니까요. 댓글이라던가 참고 내용 보시고 단톡방에 가입하시면은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함부로 공약하기 힘들지만 댓글에다가 분양 예정 단지든 미분양 단지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단지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단지도 보여드리지만 회원님들께서 이 단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선별 단지가 아니지만 이 단지가 좀 핫한 것 같아. 너는 왜 이건 빼먹었니? 하는 단지가 있어서 댓글 같은 데 올려주시면 그리고 그 댓글에 이 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싶으면 그 단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분양 예정 선별 단지 리스트인데요. 서울 레미안 원펜타스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단지고요. 이번에 분양 공고가 제일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에 범어 아이파크는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공고 전 공고 후 영상을 따로 만들지 못했고요. 급하게 통합을 만들어드렸고 나머지 단지들은 되도록 공고 전에 영상 전체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영상과 공고 후의 분양가 가지고 얘기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하게 나온 단지들 있죠. 최근에 뉴스 빈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 4월달에 분양이 확실하게 할 것 같아 라는 단지들입니다. 나머지 진하지 않은 단지들은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데에 비해서 홈페이지 구성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표시된 단지들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되도록 강동 그란치 리버파크라든가 북선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 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단지들이라든가 분양 정보라든가 여기 안 나있지만 미분양 정보 같은 거 얻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알림, 저희 PD는 구독 설정하고 좋아요도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일단 그래도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빨리 이 영상들을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돈이 되는 분양 예정 그리고 미분양 투자 단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